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 262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계고부의 구조 제한 좀 볼까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 계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창, 문 또는 점검구 같은 거. 자, 이렇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뚫어놓은 모든 구멍 이런 걸 여러분 계급을 한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자, 건물을 칠 때는 여러분 먼저 저렇게 자, 계급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나중에 창이라든지 문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 벽돌 건물에서 즉 조적주에서는요, 이 구멍을 뚫어놓을 때 너무 크게 뚫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철근 콘크리트는 절대 안 나오고 조적 구조에서만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떤 구조가 제한이 있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2층 건물이야. 자, 이게 여러분 창문도 있고 여러분 뭐 문도 있다고 칩시다. 얼마든지 옆에 있을 수도 있죠. 뒷면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모두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구조 제한이 있냐면 첫 번째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요. 자, 보세요. 요 계고부는요. 수직이면 수직, 수평이면 수평, 수평선상에 오는 게 자, 튼튼한 조건을 갖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 요 1층에 계급부의 상단과 2층의 계급부의 하단을 떨어질 거리가 존재합니다. 최소 이거 600mm 이상은 떨어지라고 나와요. 이상은 떨어져야 돼. 자, 두 번째 얘기는 여러분 여기에요. 자, 여러분 여기 요 벽체, 요 벽체, 요 벽체가 모든 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요 벽체의 요 너비, 요 벽체의 너비, 요 벽체의 너비, 요 벽체의 너비는 이 해당 벽의 두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벽체의 너비는 해당 벽 두께 2배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계구의 요게 이 계구의 폭 너비예요. 이게 여러분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 계구 전체 폭의 합은 계구부 너비 또는 폭의 합은 전체 더하기는 자, 해당 벽 길이 자, 2분의 1 이하로 하게끔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요 2개, 지금 2개 그랬으니까 요 2개의 너비의 폭은, 너비는 전체 해당 벽 길이의 2분의 1. 즉, 요 길이가 여러분 혹시 10m면 요거는요, 요 2개 합쳐서 5m를 넘어설 수 없어요. 아셨죠?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저는 페이지 263페이지. 자, 리을번 한번 볼게요. 263페이지. 리을번 보세요. 자, 계급부 폭이 1.8m를 넘는 경우에는 계급부에서 상부 구조를 지지하고 상부 구조에 적용하는 하중을 벽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부를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뭘 설치한다고요? 인방부를 설치한대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벽돌이나 블록으로 여러분 제가 계급부를 설치해요. 자, 문제는요. 이 계급부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요 폭이 자, 1.8m를 자, 초과하는 경우에는 넘어버리는 경우에는요. 요 위에다 벽돌을 사면 이 벽돌이 무너져서 이 창틀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창틀은 어떻게 되냐면 휘어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창문이 왔다 갔다 다치질 않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거 상부에다가 상부에요. 자, 상부에다 자,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얘 이름이 여러분 인방이에요. 아셨죠? 자, 인방 또는 인방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는 재질이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철근 콘크리트나 또는요, 얘는 철골로 제작해야 돼요.
철이 들어가면 여러분 휨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는 거죠. 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작하는데, 자, 문제가 너 여기서부터 여기 이걸 여러분 걸친다고 합니다. 이 걸침은 좌우 각각 최소 얼마 이상? 200mm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근데 왜 200mm야? 자, 여러분 벽돌의 길이가 기본적으로 190mm입니다. 줄눈 포함하면 여러분 200이 되는 거죠. 즉 최소 벽돌 한 장 길이만큼은 좌우에 걸쳐야 얘가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미음번입니다. 자, 인방번은 좌우의 벽체가 공간 쌓기일 때, 여러분 공간 쌓기 할 때 그 공간 안에 여러분 모르타르나 콘크리트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나중에 그 공간이 붙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고, 자, 그 안으로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64페이지 보면 네 번째, 테드볼의 구조 제한이에요. 테드리버. 자, 이 테드리버는요, 얘도 여러분 항상 2층 건물에만 존재해요. 그것도 여러분 벽돌과 블록 구조에만 존재합니다. 다른 데 없어요. 콘크리트에 존재하면 이 인방부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게 벽돌이나 블록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계고부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계고부가 있어. 자, 이때 여러분 여기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여러분 1층에 요 계고부에 요 상단이 요 전체의 무게를 여기가 감당을 해야 돼요. 자, 이 감당을 못하니까, 자, 뭘 설치합니까? 인방부. 요즘은 인방부로 거의 대부분 다 설치하는, 옛날에는 1.8m 이상 넘어설 때만 하라는 조건이 나와요. 그러면 요게 한 1m, 1.2m가 돼도 여러분 그 하중을 받고 나중에 처져버린다고요. 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 1층과 2층 사이에, 1층과 2층 사이에 여러분 볼을 만들어요. 자, 볼을 무슨 볼을 만드냐면 여러분 건물 가장자리만 여러분 돌아가게 하는 요 볼을 만들어요. 요 사면만 아셨죠? 사면만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건물에 어때요? 테두리가 되는 거죠? 테두리에 설치한다 해서 무슨 보? 테두리보라는 표현을 써요. 사면만 설치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보가 설치가 되면 이 보는 여러분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제작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이게 테두리보가 되는데, 자, 얘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가장 큰 목적은, 자, 상부하중을 일체화시키는 거죠. 자, 일체화시켜서, 자, 하중을 균등히 분포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두 번째. 자, 나중에 여러분 균열이 가면 얘는 균열이 이렇게 가서 여기 더 이상 못 가요. 이 균열 여러분 수직 균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직 균열을, 자, 억제, 자, 뭐 방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나중에 철근이 이렇게 올라가서 정착할 때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직 철근의 정착의 위치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테두리보예요. 자, 테두리 목적까지만 좀 봐주시면 좋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자, 뭐가 나오면 다섯 번째. 자, 벽돌 쌓기 주의사항. 자, 그러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여러분, 자, 1번 얘기입니다. 자, 1번 얘기. 자, 가름이 세로 줄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 시 방세에 정한막 없을 때는 여러분, 자, 벽돌과 여러분 블록에서 기본적인 줄눈의 너비는요. 자, 몇 미리가 기준이에요? 10mm가 기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화벽돌만은요.
자, 줄눈의 너비가 몇 mm예요? 6mm가 그 기준값이죠. 자, 그다음에 세로줄눈 통줄눈이 되지 않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통줄눈이 되지 않게라는 얘기는 무슨 줄눈이에요? 막힌 줄눈 쌓기가 원칙이죠. 모든 벽돌의 쌓기는 막힌 줄눈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되지 않게 하고 수직 일직선생이 오도록 벽돌 나누게 한다. 그럼 통줄눈 하라는 얘기 말라는 얘기예요. 저 얘기. 여러분, 이거죠. 이게 뭐예요? 막힌 줄눈 쌓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 무조건 막힌 줄눈 쌓는 걸 어떤다고요? 원칙으로 한다고요. 왜요? 막힌 줄로 쌓는 게 왜 원칙이죠? 내력벽으로 쌓잖아요. 그래서 이 막힌 줄로 쌓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 교재 수직 일직선상이 오도록 벽돌 나누기 한다라는 얘기 나오죠. 여러분 수직 일직선상이 오라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그럼 통줄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요걸 여러분 쭉 내렸을 때 요 줄론과 요 줄론이 어때요? 일직선상이 오라고 하는 거지 이걸 통줄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두 번째입니다. 벽돌 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영국식 또는요 화란식 쌓는 게 원칙이죠. 세 번째, 가로줄레 바탕 모르타는 일정한 두께를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기준틀과 벽돌 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데, 네 번째입니다. 세로줄레 모르타는 벽돌 마구름을 충분히 발라 쌓는다. 여러분 요거요.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지문. 여러분 네 번째 지문은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 이 부분 얘기예요. 자, 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벽돌 쌓을 때 보면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야. 자, 이렇게 벽돌을 딱 쌓고 여기다 모르타를 얹은 다음에 또 벽돌을 쌓아버리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요쪽에 줄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르타를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고. 그만큼 안 채워진다는 얘기는 뭐가 문제예요?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접착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 벽체 강도가 그만큼 쉽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원래는요 벽돌 한 장씩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모르타라고 여기다 모르타를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한 장씩 갖다 붙여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런 많은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조적공들은요 벽돌 쌓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버냐면 한 장 셀 때 1원이면 1원, 2원이면 2원을 받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쌓고 보는 거죠. 빨리 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막 빨리 쌓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자, 벽돌은 각 부분을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각 부분을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여러분 벽돌 쌓을 때는 이렇게 항상 그 높이를 똑같은 높이로 쌓아 올라가는 게 좋아요. 왜요? 똑같이 누르는 하중이 똑같이 작용되니까. 아셨죠?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쌓으려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를 높게 쌓지 않는다. 그 얘기 나오죠. 자,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여러분 벽돌에 하루 쌓기 높이가 있어요. 자, 좀 중요한데. 자, 벽돌. 하루 쌓기 높이가 존재합니다. 자, 쌓기 높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표준 쌓기 높이가 있고 여러분 최대 쌓기 높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벽돌의 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 몇 m요? 1.2m가 표준이에요. 자, 그러면 최대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최대는 1.5m 이하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얼마예요? 1.5m 이하. 이게 기준값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은 더 켜수까지 같이 가야 돼. 아셨죠?
1.2m는 여러분 몇 켜요? 18켜. 자, 1.5m는 22켜가 돼요. 이거 꼭 좀 나중에 잘 외워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 못 외우더라도 잘 외워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나중에 블록에 가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블록 아직 안 배우니까 저것만이라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에 쌓기 할 때는 자,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7번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닌데 그 시로 보면 참 이게 어려워. 자, 여러분 나중 쌓기 할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벽돌이 이렇게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쌌어야 되는데 날도 춥고 일도 하기가 싫어. 그럴 때 있죠? 거기서 평상시에 다 그렇지 뭐. 그렇죠? 자, 문제는요. 자, 오늘 다 못 쌓았대. 그래서 제가 잘 보세요. 요렇게 쌓고 오늘 여기 쌓고 내일 여기 쌓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수직으로 만들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또 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여기서 통줄림이 생긴다고. 벽돌에 통줄림이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마무리 질 때는 내일을 위해서 자, 어떻게 해요? 요렇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쌌어. 그럼 내일 여기 싸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좋아요? 자, 통줄림이 안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쌓는 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자, 이렇게 쓰는 걸 여러분 층단 들여쌓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기억 잘 하셔야 돼요. 하셨죠? 이렇게 자, 여러분 층단 들여쌓기라면 요 층단은 여러분 계단처럼이란 뜻이에요. 아셨죠? 이게 나중에 정말 헷갈릴 겁니다. 아셨죠? 헷갈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발 자, 층단 들여찾기가 어떻게 하는지 꼭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번 좀 갑시다. 자, 8번에 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직각으로 벽체 한 편을 나중 쌓기 할 때도 층단 들여찾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디갈 때는 담당하는 승인을 받아 걸름 들여찾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8번 얘기 좀 갑시다. 무슨 조건을 걸었냐면 이런 거죠. 자, 여기만 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각으로 벽체를 이렇게 같이 쌓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뭐 쌓는다고 나와요? 이렇게 올 때, 직각으로 올 때 층단 들여쌓기 한다고 나와 있죠. 자, 얘는요, 여러분 이렇게 쌓아. 자, 얘도 이렇게 쌓아. 자, 이렇게 쌓다 보면 너 쌓고 이렇게 쌓다 보면 여러분 이 모서리가 서로 맞물려서 깍지 낀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러면 뭐가 좋아요? 두 개가 여러분 연결이 되니까 벽체가 하나로 되는 거죠. 아주 튼튼해진다고요. 자, 여러분 요렇게 쌓는 걸 뭐예요? 요렇게 쌓는 거 지금 요 계단처럼 쌓아서 요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았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계단처럼 쌓았어. 층단 들여쌓기요. 거기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층단 들여쌓기 하는 게 층단 들여쌓기예요. 이게 원칙이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자, 부득이 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데요. 자, 이게 원칙인데 여러분 담당원의 승인을 받으면 즉 담당원이 그렇게 해도 돼라는 조건을 거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한다고요? 자, 그러면 걸름 들여쌓기는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얘는요, 요 벽을 쌓는데 이렇게 계단처럼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자, 한 켜 갈 때마다 여기를 조금씩 빼놓고 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쌓을 때 여기에다 벽돌을 갖다가 끼워가지고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게 여러분 지금 뭐였어요? 켜 걸름 들여쌓기입니다. 하셨죠? 한 켜씩 걸러가.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가면요, 층단 들여쌓기가 뭔지, 켜걸름 들여쌓기가 뭔지 이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이걸 서로 바꿔내도 여러분 찾지도 못하는 거지. 비슷비슷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기억 잘 해두세요. 하셨죠? 그림으로 연상하셔야 돼. 근데 글씨 안에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껴 항상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층단 들여쌓기 하는 게 요 모서리가 튼튼할까요? 켜걸름 들여쌓기가 튼튼할까요? 뭐 이게 훨씬 튼튼해.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가요? 담당원이 야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아니면 연결처럼 보강처럼으로 써서 좀 튼튼하게 하거나, 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번은 그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9번째. 벽돌벽이 블록벽과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문을 만들어 블록 세 단마다 보강해 쌓는다. 여러분 9번입니다. 자, 벽돌벽이 블록벽과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문을 만들어 블록 세 단마다 보강해 쌓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벽돌벽하고, 자, 블록벽하고, 자, 서로 여러분 직각으로 만나는 거죠. 자, 만난대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요 벽돌과 블록은 서로 다른 이질재료예요. 자, 이질재료가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요 두 개가 여러분 부착력이 나빠져요. 자, 부착력이 나쁘니까 여러분 여기에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연결철물을 사용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 연결철물을 얼마마다 설치해야 되냐 요거 물어봐요. 자, 그래서 기준값은 누가 돼요? 블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연결철물 블록 몇 단마다? 세 단마다. 참 희한해. 이제까지 켜 얘기하다가 여기서는 또 단이란 표현을 쓰죠. 아직도 우리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단일화가 안 돼서 그래요. 세켜나 단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가 요게 많이 나왔죠. 뭐 5단 이렇게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셨죠? 저는 이제 시험 문제 내면 분명히 저 세 단을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낼 거야. 제가 문제 낸다면 요걸 블록을 벽돌로 바꾼다? 그럼 맞아 틀려요? 그럼 이제 여러분 숫자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숫자가 나오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숫자가 안 나오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보면 숫자 많아서 시설교는 공부 못하겠어요 라는 얘기를 왕왕 하신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신 분들이 숫자 많이 나오는 걸 두려워해. 그러지 마세요. 하셨죠? 개념이 훨씬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커요. 사이즈가. 하셨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10번째입니다. 자, 벽돌벽이 콘크리트 및 슬라브 하변면과 만날 때는 자,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하고 필요시 우레탄 폼을 사용해서 자, 그걸 메꾸라고 하는 겁니다. 10번 얘기 좀 합시다. 자, 벽돌 쌓아요. 자, 벽돌을 여러분 쌓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요 윗부분 같은 데를 아니면 이 옆부분 같은데 벽돌로 애매하게 메꿔질, 벽돌로는 깨서도 이걸 못 메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머지 공간은 여러분 전부 다 가장 기본적으로 뭘 메꿔야 돼요? 여러분 모르타르로 여러분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충진한다 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또 사춤한다 같은 얘기인데 요즘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충전한다, 충진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채운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채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테가 없을 때는 여러분 뭘로 해도 된다고요? 네? 우레탄이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마 이런 요즘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창틀 주변에 같은데 이게 애매하게 남을 때는 여러분 우리 모기약통이 있죠. 그렇게 길다랗게 생겼는데 빨대가 여러분 자체적으로 있어요. 그걸 흔들어서 뚝 쏴놓으면 하얀 거품이 나와. 그 거품이 조금만 있으면 더 빵빵하게 부풀러. 그걸 여러분 우레탄 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쏘라고요. 아셨죠? 그걸 쏴. 자, 그걸 쏘면 여러분 좋냐면 왜 좋냐면 꽤 단단합니다. 더 좋은 건 여러분 부착력이 좋아가지고 모든 공간을 다 메꿔버리는 거죠. 더 좋은 건 만약에 불만 안 닿는다면 단열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아셨죠? 그게 단열재로 써먹어요 또. 그래서 그거 메꿔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레탄이라고 써 있는데 우레탄 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거품처럼 일어났고 공극층을 만들어. 그래서 폼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요 얘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간은 여러분 놔둬서는 안 돼요. 빈 공간은 다 채우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67페이지 보면 자, 6번째 벽돌벽에 균형 올림과 대책이 나와요. 자, 요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썩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체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 벽돌벽의 원인에 보면 자, 원인입니다. 자, 기억번은 뭐가 나오냐면 벽돌조 건물의 계획, 설계상의 미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여러분 지을 때 도면을 그리죠. 도면 자체에서 잘못했다는 얘기 하셨죠.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잘못 설계했다는 얘기예요. 자, A번을 한번 볼까요? 자, A번을 보면 건물의 평면, 인면의 불경미, 벽의 불합리한 배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건물은 요 사각형 건물이 여러분 가장 합리적이야. 모양은 별로인지 몰라도. 왜요? 하중이 똑같이 작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멋있게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지어놨어. 자, 이렇게 지으면 여러분 하중이 여러분 여기서 누르는 거 여기서 누르는 게 달라버리는 거죠. 이쪽으로 여러분 먼저 기우니까 여기서 균일이 간다는 얘기 아셨죠? 자, B번 기초의 부동치마 맞죠? 자, 세 번째 문골 크기의 불합리. 여러분 세 번째 문골 크기 불합리래요. 자, 이걸 여러분 우리 처음에 여러분 오늘 처음 시간에 지금 못 배웠어요. 계급부의 구조제한이에요. 이 구조제한이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꼴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안 쓰나요? 꼴? 아이씨, 진짜 가장 대표적. 아, 진짜 꼴배기 싫어. 모양새. 여러분, 진짜 누가 꼴배기 싫어. 뭐가 도대체 꼭 집어서 얘기 못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싫죠? 안 그래요? 꼴배기 싫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급부의 구조제한 전반적으로 이게 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다음에 벽돌벽의 길이, 높이, 두께와 벽돌 벽체 강도 부족.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내력벽의 구조제한 배웠죠? 내력벽의 길이 10m 이하, 높이는요 2층 건물일 때는 4m 이하.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 이하였죠. 그 다음에 벽의 두께는요. 벽이 불룩. 기억나세요? 벽이 불룩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런 조건들을 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계상에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불균형 또는 큰 집중한데 특히 여러분 벽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횡력이죠. 그럼 횡력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횡력이 약합니다. 모든 조적조는.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시공사인 캐러면 설계는 잘못됐는데 벽돌을 쌓을 때 또는 조적을 할 때 잘못 쌓았다는 얘기 하셨죠? 이게 시공사인 결함이에요. 자, 니은번은 시공상의 결함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모르타르 바르면 신축 들뜨기. 여러분, 여기서 모르타르가 하는 역할이 뭐죠? 접착제예요. 접착제가 들떴다는 얘기는 접착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고 균열 가는 거죠. 자, B번 벽돌 및 모르타르 시공결함. 여러분, 제대로 쌓지 못하니까 요 옆 요런 거였죠. 여기다 모르타르 같은 게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접착력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자, 다음에 벽돌벽에 부분적 시공결함. 하여튼 부분적인 시공결함이 있대요. 자, 다음에 조절줄은 설치를 못합니다. 여러분, 조절줄은 뭐예요? 벽체가 길면 이렇게 일자로 잘라줘야 돼. 아셨죠? 신축 팽착 때문에. 이런 줄눈 설치를, 이게 여러분 조절줄눈이에요. 이걸 설치를 안 하니까 균열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균열 방지한 대책이 나와 있죠. 자, 기초를 쓰는데 여러분, 기초는 항상 똑같은 기초, 똑같은 지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는 동일한 형식과 동일한 구조란다. 그래서 자, 단일 지정, 단일 기초로 해야죠. 자, 평면과 면을 단순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사각형. 자, 테두리부 설치하고 부동층만을 방지하고 조절줄눈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균열 방지한 조절줄눈의 시공 위치 좀 볼까요? 여러분, 조절줄은 두는 위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질자와 접합부. 여러분, 이질자는 접합이 안 되니까 그냥 떨어뜨려 놔. 여러분, 이 조절줄은 여러분 떨어뜨려 놓는 거죠? 아니, 떨어뜨려 놔 버려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신축 팽창은 어차피 균열이 안 가고 거기서 떨어지니까 자, 문제가 없어요. 자, 내랫벽과 빈내랫벽이 만나는 부위. 어차피 힘을 안 받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떨어뜨려 놔 버려요. 자, 그다음에 벽의 두께가 두께 또는 높이가 변하는 부위도 여러분 떨어뜨려 놔 버려요. 이렇게 집 지면 이론상에 그런 거죠. 그렇죠? 실제 이렇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물새. 아셨죠? 그렇지만 이론상 그래야 돼. 아셨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하면 그렇게 맞춰야 돼요. 자, 7번째 백화가 나와요. 여기 안 나오다가 장전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나올 일이 없을 거예요. 아셨죠, 이제? 자, 백화는 얘는 하얗게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백화에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벽돌은 무슨 벽돌이에요? 붉은 벽돌이죠? 여러분, 붉은 벽돌 표면에 자, 이 표면에 백색이 얼룩이 생기죠? 백색이 얼룩이 생깁니다. 이 얼룩을 여러분 뭐라고요? 백화라고 얘기하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 백화가 꼭 벽돌에만 생기는 거 아니죠? 여러분, 타일 같은데 아니면요 콘크리트 면이 여러분 혹시 누수가 돼도 이 백화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백화는 어떻게 생기냐? 자, 기본적으로 보실래요? 자, 여기가 여러분 비를 맞아 아니면 눈을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이 벽돌 안으로 흡수가 되는데 가장 먼저 흡수가 되는 거죠. 벽돌 자체보다도 요 줄눈에서 먼저 흡수를 해요. 아셨죠? 줄눈들이. 자, 그러면 물이란 것은 들어가면 반드시 나오게끔 돼 있어요. 아셨죠? 자, 나올 때 요 안에 있는 알칼리 성분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있죠? CO2하고 탄소하고 결합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얀색으로 백색으로 여러분 변하는 거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백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하 주차장에서 여러분 혹시 위에서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데 그 밑에 여러분 자동차를 받쳐놓으면 하얀 얼룩이 생기죠. 그것도 백화예요. 하셨죠? 잘 지워져 안 지워져요? 뭘로 지워요? 수세미로?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면 지워지죠. 여러분 알칼리성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지으려면 뭘로 지어요? 산으로 지우죠. 대표적인 산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식초 또는 묽은 염산 이런 걸로 여러분 제거를 하면 지워진다고 하셨죠? 네. 자, 그 얘기가 나중에도 대책으로 이게 그러니까 제거 현상은 제거로 나옵니다. 자, 그럼 벽화 현상 한번 볼까요? 기억번 벽돌벽에 벽체 표면에 흰 가루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 시멘트, 모르타르 중 알칼리 성분과 반응으로 발생한다. 자, 습기가 많고 그늘진 곳이 고온 건조하고 햇빛이 비치는 곳에 비해 벽화 현상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고온 건조가 잘 되면 여러분 저게 물이 어때요? 그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증발한다고요. 자, 그래서 오히려 덜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 습기가 많고 물기가 많은 곳에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방지 대책 한번 볼까요? 조립률이 큰 모래. 여러분 조립률이 큰 모래라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그만큼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백화가 생겼다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큰 원인. 여러분 균열이라고. 균열이 생겼으니까 물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모래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균열 방지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립률이 크다는 것은 큰 거하고 작은 게 잘 섞여 있으니까 그만큼 균열이 적어지는 거죠. 자, 니은번 분말도가 큰 시멘트를 사용한다. 여러분 분말도가 큰 시멘트를 쓰면 뭐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말도가 크다는 입자가 적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나중에 균열은 많이 갈지 몰라도 여기에 뭐가 좋아지냐면 반응이 빨라지는 거죠. 반응이 좋아져야 하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디귿번 시멘트비다 물 결합제비라고 바꾸는 게 좋겠죠. 자, 물 결합제비를 여러분 작게 하는 거죠. 여러분 물 결합제비 작으면 뭐가 좋아져요? 균열이 적어지죠. 자, 리을번 벽면에 차양, 돌림띠 등을 설치하여 여러분 차양, 돌림띠 등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비를 안 맞게 뭔가를 위에다 씌워준다는 얘기예요. 비를 안 맞으니까 여러분 물이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백화도 안 생긴다는 얘기고, 자, 흡수율이 작고 소성이 잘 된 벽돌을 쓴다.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면 좋은 벽돌을 써야 흡수율이 적어집니다. 아셨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여러분 24회에 나와 있던 문제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25회 시험 볼 때는 이게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좀 줄어듭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 문제만 한 번만 봐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다음 8번째 벽돌벽에 벽원 및 청소가 나오는데요. 자, 요 얘기는 여러분 다음에 합시다. 자, 블록공사, 돌공사도 자, 다음에 할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28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처음이 유리공사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창호에서 한 문제, 유리에서 한 문제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창호공사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창호공사. 오늘 어려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가장 기본적으로 창의 또는 문의 종류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자, 유형별 특징인데 여러분 첫 번째 여다지가 나오죠. 자, 뭐가 나와요? 여다지. 자, 여다지는요, 얘는요 문도 만들고 창도 만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문, 창이라는 표현 안 쓸게요. 아셨죠? 그냥 여다지라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여다지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방문 형태가 전부 다 여다지예요. 자, 그러면 여다지는요, 자, 요렇게 있으면, 자, 요거 두 짝짜리로 그릴까요? 자, 요게 여러분 뭐예요? 여다지인데, 두 짝짜리니까 쌍여다지. 여러분 집에 방문처럼 한 짝이면 외여다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죠? 별거 아니야. 자, 이 여다지는요 항상 열리는 뒷공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열면요 전체 공간이 확보됩니다. 아셨죠? 개구.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미닫이에요. 여러분 이 미닫이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미세기하고 헷갈려. 아셨죠? 근데 미닫이와 미세기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 거기서
지금부터 여다지, 미다지, 미세기, 그 다음에 자재문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 사실 다 구분하시는 분 저 못 봤어요. 이제까지 살면서 구분하실 모르는 거지. 근데 시험 보려면 여러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미다지예요. 자, 미다지는 제가 쌍미다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문이 열리잖아요. 요 점선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포켓이 있을 수도 있고 포켓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미닫이는 여러분 어디서 봤냐? 여러분 승강기, 여러분 지하철 문, 요즘 여러분 1층 현관에 센서 형태로 열리는 그 센서 문 있죠? 센서 형태로 열리는 문 있잖아요. 그 현관문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열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좋은 점이 뭐냐면 요 벽체가 이 문이 벽체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계구부 전체가 열리니까 자, 계구가 확보가 되는 거죠. 100% 다. 그러니까 커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빠른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뭐가 있어요? 미세기가 표준어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미세기는요. 자, 주로 창문 형태도 만들지만 문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특징이 뭐냐? 얘는 문이 벽 안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다 연다고 해도 계고부가 50%밖에 안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여러분 얘는 환기 채광용으로 많이 쓰지만 만약에 문으로 만들 때는요. 사람이 빈번한 곳에 쓰면 안 돼. 여러분 집에 요 문 있어요, 없어요? 미세기 문 형태로. 여러분 있어요. 욕실창이요? 욕실창도 있지만 여러분 거실에서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그 큰 유리문이 전부 다 미세기예요. 아셨죠? 아,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있어요. 이게 미세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요. 미닫이가 뭐고 미세기가 뭔지는 구분 좀 하시라고 하셨죠? 정확히. 우리 집은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문. 그러지 마시고 하셨죠? 네. 자, 요거예요. 자,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오르내리기 창. 여러분 오르내리기 창은 요즘은 많이 안 쓰죠? 자, 그런데 잠깐 볼까요? 여러분 미세기를 세우면 오르내리기 창이다. 미세기를 세우면 오르내리기 창이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다섯 번째 회전문 볼게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회전문은 첫 번째 쓰는 목적이요. 자,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또 하나는 항상 닫혀 있는 개념 때문에 여러분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절약의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요 회전문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전문. 자, 전문 이걸 또는 접이문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 문은 기본적으로 자, 요렇게 돼요. 자, 문제는 이 접이문이 왜 식당에 가면 옆 테이블하고 우리 테이블을 막아주는 그 문은 접이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 문은 여러분 아코디언 도어야. 그러면 이 접문이 되려면 이 문짝이 여러분 꽤 커야 돼. 즉 병풍 정도는 돼야 돼. 아셨죠? 여러분 병풍 접어지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1층 식당 같은 데 보면 이게 창문으로 되어 있다가 여름철 되면 이걸 접어서 벽에 붙여버리는 거죠. 이때 쓰는 게 여러분 문짝이 크죠.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 접이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대표적으로 더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시내버스 앞문 접어져요, 안 접어져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이게 접이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재문이에요. 자재문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가 두 짝짜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죠. 제가 이렇게 들어갈 때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잡아 당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자재란 뜻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자재라고. 무슨 뜻이에요? 맘대로잖아. 자유자재가 맘대로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밀고 갈래, 잡아당기고 갈래, 맘대로 하라고. 이게 자재란 뜻이에요. 자, 도둠은 큰 필요 없고 여러분 10번에 보면 비늘 쌀문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비늘 쌀물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서는 루버 또는요 갤러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얘는 주 목적이 여러분 환기의 목적이죠. 환기가 주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문 하단에 보면요 요렇게 빗살무늬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빗물도 안 들어오지만 여러분 얘는 햇볕도 안 들어와. 그렇지만 뭐는 돼요? 환기는 되는 거죠. 이 목적으로 쓴 문이 여러분 요즘은 이게 굉장히 알루미늄으로 크게 만들죠. 아파트 같은데. 특히 여러분 개별 보일러가 있는 집은 반드시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자, 이게 보일러가 꺼지면 이게 자동적으로 닫히고 보일러가 켜지면 자동적으로 또 열리는 시스템도 있어요. 아셨죠? 날씨가 추울 때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창호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뭐예요? 요 문의 종류의 명칭이에요. 그것도 다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여다지, 미다지, 미세기.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자재문 아셨죠? 제발 구분 좀 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282페이지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